한 번 주식 리딩방 잘못 들어갔다가 재산 날리고 대출 날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장기까지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 진짜. 정말 이분은 나중에는 범죄자 내지는 범죄자의 공범처럼 돼서 돈은 돈대로 다 잃고 진짜로 나는 형사처벌을 뭐 감옥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전과 몇 범이 돼버리는 이런 끔찍한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오늘 노후에 파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떠한 경우들이 있는지 리얼한 사례들을 전해주실 박기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보니까 주식도 시장이 좋으니까 주식 투자 뭐 리딩방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건 사기의 본격적인 영역에 네네. 들어가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진짜 현실적인 거 올해 벌어지고 있는 일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는 네. 진짜 한 80%는 보이스피싱이에요. 특히 주식 리딩방, 코인 리딩방. 그리고 당하시는 분들 태반은 50대, 60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면 의심을 좀 해볼 만하고 뭐 전화가 걸려오든 내가 누가 좋은 거 소개시켜주겠다 그러면은 아닐 거야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그럼에도 당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생각 없이 사시는 분들이 당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당한다는 거잖아요. 제 의뢰인 중에 네. 현직 경찰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있어요. 이분들이 정말 멍청한 사람이 대단히 똑똑하신 분들이고 저도 프로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리딩방 이런 겁니다. 유명한 경제방송 PD 오래 하신 분이에요. 이름을 제가 말하면 아는 분도 꽤 있을 정도로 꽤나 전문가인데 이분이 그리고 주식 투자를 20년간 해오셨어요. 성공적인 수익률을 거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서 보신 거예요. 본인은 어쨌든 그냥 혼자 하는 전문가인데 주식 투자의 전문가가 무슨 강의를 한다. 그런 게 있으면 이런 분들도 특징이 누구한테 배울 게 있나 하고 막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영상을 봤는데 나는 공부를 한 사람이지만 진짜 전문가가 뭘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매우 유익한 거예요. 근데 끝날 때 강의에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공부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 위해서 단톡방을 하나를 팝니다. 여기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라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이런 광고 문자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 네. 강의 같은 거 나오고 참여하고 싶으면 1 이런 거 아니면 문자 와서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추천만 해드립니다. 이런 방들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 영상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그걸 다 찍은 건가요? 유명한 뭐 박사님 이런 분이 한 영상이 실제 영상인 거예요. 근데 맨 뒤에 단톡방 참여하라는 거 있죠. 네네. 10초. 10초. 그건 AI 영상인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면 구분이 안 돼. 그럼 앞에 거는 실제 있는 걸 그냥 가져온 거고 다만 그 사람이 허락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전혀 아니죠. 도용이지. 네. 거기다가 10초로 AI로 해서 마치 그 사람이 여기로 들어오십시오. 연금 박사님도 그런 방이 있을 거예요. 연금 박사를 도용하는 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금 박사님이 왜 주식 추천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요. 연금 박사는 주식 추천 안 합니다. 제가 주식 추천을 해주는 방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런 거예요. 매일 추천을 해줘요. 종목을. 그래서 그거를 따라 산 사람들이 인증을 올리라는 거예요. 한 주라도. 그래서 그걸 따라 해요. 안에서 그리고 막 되게 열심히 해보자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분위기에서 막 매일 또 출석을 하라 그래요. 출석을 올려요.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도 했고 이 사람들 추천해주는 종목을 통해서 실제 수익률도 얻은 거예요. 좀 믿을만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진짜 돈을 벌려면 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공부하는 것만으로 안 되고 세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명한 박사네가 어디 외국의 무슨 기관 국민연금 어디랑 해가지고 세력을 하나를 만들어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퀀텀 펀드 프로젝트. 퀀텀 펀드에 참여하실 분들을 구합니다. 근데 여기는 진짜 열심히 할 사람만 내가 초대를 할 거기 때문에 이번 달 30일 중에 26일 이상을 출석하신 분만 초대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봤어. 내가 26일을 출석. 자격이 되네. 나는 자격이 됐고. 참여할 수 있네. 그럼 막 밑에 막 댓글이 막 저 25일인데 어떻게 안 될까요?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밑에 남깁니다. 근데 나는 약간 으쓱하잖아. 되잖아. 어디 했으니까. 좀 열심히 하지 그랬어. 자식.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세력에 들어오려면 여기는 큰 거기 때문에 구자 하나당 1억입니다. 구자 하나를 만드셔야 됩니다. 구자를 만들다고 하면 이제 사이트를 하나를 줘요. 네가 넌 돈의 수익률이 몇 %고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어떤 사이트를 줘요. 궁금한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왜 일반적인 증권사로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럼 첫 번째 수수료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 우리가 세력으로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불법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모아서 투자를 한다. 그래서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입금할 때 그래서 한 번에 입금하면 금감원에 보고가 된다. 실제로 1,000만 원 이상 입금하면 보고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감원에 보고되니까 900만 원 단위로 나눠가지고 입금해라. 다른 계좌들에. 그래서 한 3개 계좌로 나눠서 한 번에 900만 원 정도로 나눠가지고 입금을 합니다. 뭐 500만 원 나누기도 해요. 입금을 해서 내 아이디를 로그인해보면 구자 1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막 오르는 거예요. 근데 며칠 있으면 갑자기 1억 1,000 돼 있고 올라서 막 3억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딱 한 달만 한다 이렇게 했어요. 한 달 딱 했더니 1억이 2억 5천이 됐어. 자, 성공적으로 우리가 퀀텀 펀드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여러분 돈 다 지금 250% 수익률 다 보셨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여기서 수익률이 내가 하란 대로 해서 몇 퍼센트 이상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자격을 드립니다. 네. 이번엔 4억입니다. 그런데 원래 지금 있었던 그 계좌에 지금 3억 있었다 그랬잖아요. 3억은 그냥 앞에 걸로 해주고 그리고 1억만 추가 투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시드머니가 4억이 되는데 우리는 이번에 한 달 동안에 수익률 최소 400%를 보고 있다. 야. 그래서 1억을 더 넣어요. 한 달 뒤에 16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넣게 하는데 이제 보세요. 제가 실제 넣은 돈이 2억이죠. 네. 근데 16억이 됐죠. 16억이 됐는데 내가 인출을 하고 싶을 수 있죠. 인출을 하려고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2억을 넣어서 16억을 벌었으면 14억을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융 배당에 대한 소득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세력으로 했으니까 아래 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2억을 벌어서 16억을 투자했는데 14억을 만약에 빼려는 생각이다. 네. 그럼 거기에 대해 33% 금융 소득세를 내야 돼요. 세금 띄고 주면 되잖아. 세금을 띄고 주는데 먼저 입금을 해야 된다. 먼저 입금을 해라. 네. 아, 그런데 14억까지 다 뺄 생각은 없어요. 또 막 지금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그럼 1억만 빼봅시다. 그러면 3,300만 원 입금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를 줍니다. 네. 내가 16억을 찾을 수 있는데 3,300 할 수 있잖아요. 그럼 3,300억 입금해요. 그럼 이제 왜 입금이 안 돼요? 또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세력 이게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돌려서 해야 되는데 네. 그 중간에 외국 계좌를 만들고 보증금을 내야 되는 비용이 있으니까 2,000을 더 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냅니다. 계속 받아가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분은 12억을 날렸어요. 근데 포기를 못하는 게 두 가지인데 내 계좌에 지금 내가 보이는 돈은 20억, 30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찾겠다고 돈을 얼마를 더 내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매몰 비용의 법칙인데 내가 쓴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거짓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속으로 계속 부정을 해요. 계속 부정을 하고 그 마음으로 결국 돈을 추가로 넣고 그 다음엔 돈 빌려서 넣고 이런 절차들을 거치게 됩니다. 언제 깨달아요 그거? 하다 보면 이제 그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보통 언제 깨닫냐? 내가 더 뜯길 돈이 없어지면 내가 추가 입금을 할 돈이 떨어지면 어디서 빌릴 때도 없어지면 그 네. 순간 깨닫습니다. 다 사기였구나. 재산을 다 날려야만 깨달아. 네네네. 그때야 깨달아. 네. 내가 이제 속았다는 걸 알았어. 음. 내가 지금 10억을 날렸어. 그러면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일단 소송해야지. 그럼 변호사를 찾아야죠. 근데 변호사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예를 들어 우리 형이 변호사야. 근데 말하기도 좀 쪽팔리고 형은 그쪽 분야가 아닐 수도 있고. 그치. 네. 그러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요. 혹은 딱 귀신같이 나한테 연락이 와요. 혹시 무슨 금융사기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뭐 화이트 난데. 해커랑 협업을 해가지고 100% 그러니까. 찾아드립니다. 막 이런 이제 광고가 또 떠요. 그래서 그런데 연락을 해보는데 네.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랑 얘기를 해서 또 수임료로 얼마를 내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터넷으로 이런 보이스피싱 같은 거 광고하는 변호사의 절반은 가짜입니다. 변호사가 가짜라고? 가짜. 사이트 자체가 가짜고 변호사 이름도 다 가짜고 제대로 된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 그 변호사랑 상관없는 보이스피싱범들이 만든 사이트들이 한 절반입니다. 변호사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빨리빨리 좀 없애줘야지. 근데 빨리 만들어 놓고 빨리 광고한 다음에 피해자 모아서 일주일 뒤에 없어지는데 아무리 빨리 잡아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기를 당해서 사기를 소송을 하려고 변호사님은 전화했는데 변호사도 사기야. 더 놀라운 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원래 거기랑 같은 조직일 수 있어요. 나한테 뭐 연락이 오거나 광고를 보여진다면 야. 같은 조직에서 애초에 얘의 DB 연락처를 가지고 2차 사기를 변호사 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50%의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고 하더라도 내가 사무실에 갔어요. 근데 진짜라도 무슨 일이 많이 발생하냐면 100% 취할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사무장에 있는 변호사든 막 장담을 하는 거예요. 혹은 싼 값에 해드린다. 근데 실제로 회수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회수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비율이 이렇게 높진 않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제가 상담할 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평균적으로 한 뭐 5% 정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이 많은데 뭐 20%는 회수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저한테 선임을 안 하세요. 그렇죠. 자신 없다고 확률이 생각하죠. 없는데. 딴 변호사 100% 한다고 장담하는 사람한테 선임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변호사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변호사 사기가 아니라도 추가적으로 돈을 날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지나면 또 뭐냐? 내일 하루 밥 사 먹을 돈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뭘 고민할까요? 대출을 고민하겠지. 근데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나 이미 다 풀로 빚을 그렇죠. 땡겼어요. 네. 어떻게 알아보면 혹은 또 이제 또 광고가 와요. 사채인데 당신이 지금 대출이 안 나오는 이유는 네. 거래 내역이 없어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 계좌에 돈이 없는데 당신 계좌에 돈을 한 3천만 원 정도 넣으면 정부에서 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 무슨 대출이 있다. 이거 하면 4천만 원을 준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거래 기록을 만들어 주기 위해 네, 혹은 네. 우리가 잠깐 돈을 넣었다 빼기 위해 아이디 비번을 달라. 그리고 뭐 패턴을 달라. 지금까지 그렇게 사기를 당했는데도 또 줘 그런 걸? 궁지에 몰리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줘요. 주고 나면 이틀 뒤에 이제 문자가 오죠. 금감원에서 이상거래 계좌로 판명됐으니까 정지가 막혔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고 들어가 보면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은행이 이제 영업소에 가. 영업점에 가면 이제 뽑아주거든요. 내역을 보니까 내 계좌로 한 4억 들어왔다 4억 나간 거예요. 보이스피싱 범들이 내 계좌를 대포 통장으로 사용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일은 일단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네. 너 공범이냐,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이래가지고 이제 또 감옥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민사소송도 막 걸려옵니다. 이런- 이 상황이 끝인 것 같잖아. 지금 멈추려고 아니,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떠 있어요? 아직 더 있어요. 아직 더 있어요. 아니 그 사람 가지고 진짜 고구마 줄기 뽑듯이 계속 뽑아오는 건데. 지금. 어쨌든 근데 난 살아야 되잖아. 밥을 먹어야 되잖아.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제 오는 게 부업을 하라는 거예요. 부업 내지는 뭐 일을 네.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보통 남자 같은 경우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하루 일당 10만 원 준다. 이런 일을 시키고 좀 심한 경우엔 젊은 친구들은 캄보디아까지 보내는 거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주로 성매매 알선. 네.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정말 이분은 나중에는 범죄자 내지는 범죄자의 공범처럼 돼서 돈은 돈대로 다 잃고 진짜로 나는 형사처벌을 뭐 감옥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전과 몇 범이 돼버리는 이런 끔찍한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끝난 거죠? 요건은 이렇게 끝났어요. 한 번 잘못 주식 리딩방 투자 사기 잘못 들어갔다가 재산 날리고 대출 날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장기까지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 진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 그냥 안정적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벌어봐야 되겠다 혹은 조금 더 뭐 수익을 내야 되겠다 이런 욕심들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식 전문가들도 당하고 판사님도 당하고 변호사도 당하고 네. 우리 방송 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안 당할 거야. 내 인생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이런 건 극소수에 한정된 얘기 아니에요. 아니 정말 많아요. 보이스피싱 건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상태고 신고 안 하시는 분들 비율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다고도 볼 수 있고요. 언제든지 누구든 당할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도 당할 뻔했고 저도 당할 뻔했고 주변에 보면 당했다 내지는 당할 뻔했다라는 사람이 한두 명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무서운 거 대부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람만 있다는 얘기는 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많이 당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로 자신하면 안 됩니다. 경찰청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대에 표가 있어요. 보이스피싱 지금 속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차례가 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다. 근데 결국은 그때 사기를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일정한 돈을 들고 있고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고민이 상가 투자라든가 주식 투자 그렇죠? 아예 돈이 없으면 이런 것도 못 하는데 차라리 한 달에 300만 원 연금 받아서 걱정 없이 살면 되는데 뭔가 하겠다. 그리고 이게 연금으로 하시는 분들은 네. 상대적으로 덜 당하는 게 네. 돈이 없는 것도 있어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이제 인위적으로 묶어놓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성향 자체가 사람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나는 돈을 얼마를 받아서 이 안에서 규모 있게 살자 이런 성향이 사람이 돼버려요. 실제 그런 성향이었든 아니었든 연금생활자가 되시면 네. 저희 부모님도 이제 연금생활자신데 좀 지출을 좀 줄이거나 네, 뭐 이런 네. 게 좀 익숙해져요. 근데 이제 돈이 없어서 뭘 못하는 상태가 네. 되게 슬프고 힘든 상황이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사는 건 슬픈 상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그 상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원하는 걸 모두 다 살 수 있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도 못하고 그렇죠. 이재용도 못해요. 왜냐? 인간의 욕심은 무한하니까. 음. 그래서 지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그걸 인위적으로 내가 얼마를 지출할 수 있다고 묶어놓지 않으면 결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변호사님 말씀드리니까 제가 진짜 중요한 걸 깨닫게 되네요.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에 있어서 이런 구조적인 사용하는 것에 대해만 생각을 했는데 목돈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의 성향 자체가 바뀐다는 거. 바뀌어요. 연금을 쓰는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또 바뀐다는 것. 결국은 이렇게 바뀌어가면 갈수록 목돈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해야 되고 근데 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 살게 되고 주변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은 급여생활자가 집 사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잘 아는 네. 건데 만약에 제가 계산하기 쉽게 연 1억 2천을 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월 1,000만 원씩 받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300만 원, 400만 원 저축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 달은 빵, 다음 달도 빵, 그 다음 달에 3천 이렇게 벌잖아요. 지금 3달치잖아요. 절대로 이 중에 900만 원을 못 모아요. 왜냐? 3천이 들어오면 내가 진짜 힘들게 살다가 3천만 원 벌었다 신난다 네, 그럼 네. 고기도 한번 먹으러 가야 되지 네. 샴페인도 한번 뜯어야 되지 그리고 애들 누구 주변에 빌려준다 그러면은 좀 빌려줘야 되지 아내가 아이고 내가 고생했는데 뭐 좀 해줘 애들도 아유 아빠 뭐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있는 직업이면 돈 모으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성향 자체가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한때 되게 잘 나갔다 그러는데 지금 막상 모아놓은 거 보면 공무원들이 박보인 것 같은데 얘네들은 집 샀고 지금 나이 들어 보니까 여기 무슨 공무원 연금 뭐 이런 거 받아가지고 되게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해외여행 가. 근데 젊을 때 뭐 사업하고 해서 뭐 엄청 하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어렵고 막 모임도 잘 안 나고 이런 사람들 네. 항상 안정적으로 내가 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경험을 무조건 해놔야 돼요. 저도 사실은 이렇지만 네. 저는 제가 급여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쓰려고 노력해요. 돈을 많이 벌면 그냥 회사 계좌에 넣어놓고 안 쓰려고 하고 모아놓은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안 그러면 이 성향에 대해서 돈 날리기 너무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100살 산다는 거예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30년, 40년이에요. 제가 어리지만 저 그래도 40대 중반이거든요. 반 정도 산 건데 이제부터 내 성향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이제부터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금을 만들어서 월 얼마씩 네. 버는 걸로 해놔야 돼. 내 거는 내 뇌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업한 분들이 자녀한테는 공무원하고 결혼해라. 음. 안정적인 소득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연금 받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말씀 들어보면 돈이 있으면 연금 들어놔라. 나이 들어서는 따박따박 나오는 게 최고다. 이런 것이 결국은 숫자적으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성향을 바꿈으로써 노후에 안정적인 삶을 만드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 네네. 해주셨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